자, 드디어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오늘 7월 16일이고요.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28일. 자, 해당 지역의 거주자는 8월 4일 날, 기타는 8월 6일 날 하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예상보다 늦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자, 다른 청약이랑 이 날짜랑 겹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날짜 피해서 청약을 넣으시라. 자, 그렇다면 사전 청약이란 뭐냐? 본 청약 1, 2년 전에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자, 일정을 땡긴다라는 의미만 있지, 자, 사전 청약을 한다고 공사가 빨라지거나 입주가 빨라지진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당첨자 선정 방법은 본 청약과 동일한데 거주 요건만 약간 다르다는 거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 그래도 본 청약 시 다시 신청해야지 완벽하게 청약이 끝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다른 주택단지 사전 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청약단지 본 청약에는 넣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라. 자, 그리고 당첨된 사전 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입주 예정 시기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연될 수 있다. 자, 많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만 청약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사전 청약의 장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단지 본 청약에는 열심히 넣을 수 있다. 자, 여기 넣고 떨어지더라도 딴 데 또 넣고 또 떨어지고 또 다른 데 또 넣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당첨이 된다면 사전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구주택 아니면 빌라 같은 거 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전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다른 단지 사전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없다. 굳이 내가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페널티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 1년이 있습니다. 이거 채우고 나서 다른 단지 사전 청약에는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1차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중에 4, 5번은 100%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이 1, 2, 3번은 일부는 공공분양,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이 5개 중에 한 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 거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차 떨어지더라도 2차, 3차, 4차까지 올해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2차에서 내가 사전 청약에 합격이 됐다. 그러면 3차, 4차는 사전 청약 도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급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발표랑 다른 점이 뭐냐? 인천 계양 84, 자, 28세대 뉴스에는 없었는데 성급하게 뭐라고 하니까 물량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 진저 84 45세대, 자, 기존 뉴스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배분을 했고요. 자, 51인가? 자, 요것도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났죠. 2388세대, 총 건설호 수는 2518세대인데 거의가 다 사전 청약이다. 분양가는 별로 바뀐 건 없고요. 자, 특별 공급 물량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 일반 공급은 이렇게 있다.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분양 물량이 15%밖에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고 다자녀, 기간 추천도 많네요. 자,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죠. 자, 이것은 추정한 가격이다. 변동이 예상되고요. 실제 분양가는 청약 시점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분양가 변동의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오를 여지는 있겠죠. 그렇다면 입주 예정 시기는 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 입주 예정은 26년 2월, 자, 남양주 진접도 26년 12월 6월경이고요. 자, 그나마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24년 12월. 자, 이게 가장 빠르네요. 3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26년도다. 그리고 본 청약 때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23년 해가지고 자, 2년 넘게나
남았고 2년 넘게 남았고 2년 넘게 남았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지금 현재 거주만 하더라도 본청약 때는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하지만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됩니다. 본청약 때까지요. 그렇다면 역산을 한다면 20년 10월 한 15일 경에는 성남으로 주소지가 이전돼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기항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이 공공분양이고요. 자, 요 노란색은 바로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자, 오늘은 공공분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59에서부터 84, 뉴스에서는 84 안 나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51제곱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됐다. 자, 우선 공급 물량 중요하죠. 대규모 택지지구다 보니까 인천 당해 지역 50%, 기타 50%,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30%, 경기 20%, 기타 50%입니다. 하지만 성남 복정은 당해시 100%라서 성남시만 일단 우선권이 부여된다. 자, 그리고 본청약 예전 시기는 23년, 22년 하는데, 자, 그래서 본청약 때 이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지 완벽한 합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인천계양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 되고요. 남양주 진접은 남양주시 1년, 경기도 6개월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만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이 7월 16일인데 본청약을 보시면 다 23년, 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본청약 때 거주 요건이 성남시 2년이에요. 그래서 본청약을 기준으로 역산을 한다면 20년 10월 15일까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어야지 성남 복정에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면 자, 넣어도 의미가 없죠. 어차피 떨어지니까요. 자, 저축 소득 자산 요건입니다. 자, 요거 멈춤 해놓고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면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을 불가하다. 자, 4위 레미안 같은 거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고요. 예비 당첨자 선정하지 않습니다. 자, 당첨되면 당첨되는 거고요. 아니면 많은 거고요. 자, 그리고 전매제한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분양 가격에 따라서 요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라서 자, 그때 가서 몇 년이 될지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있을 것이다. 디테일하게 인천계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약은 23년 10월 15일. 자, 그래서 2년 넘게 남았다. 자, 인천광역시가 해당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지역이다. 자, 그래서 부지는 A2 블럭, A3 블럭이 이쪽에 있다. 박촌역까지는 직선거리로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이 오른쪽에 이 라인으로 SBRT, 겁나 빠른 버스가 지나갈 예정이고요. 요게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확대해서 보자면 A2 블럭 밑에는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A3 블럭 밑에는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학세권이다. 자, 남양주 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약은 23년 12월 15일이고요. 자, 30대, 20대, 50대 비율로 뽑고 있고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오늘인데 2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건기도에 거주하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청약할 수 있다. 자, 여기 써있죠.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 1년 이상 거주 예정자. 하지만 자, 합격, 사전 청약이 합격되고 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돼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떨어진다. 자, 경기도도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주 기간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자, 그리고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해서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 붙고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과 경합해서 한 번 더 붙고요. 기타 지역에서 한 번 더 붙는다. 3번의 기회가 있다. 자, 남양주 진접2 같은 경우는 왕숙지구 위에 있고요. 4호선 연장선 진접선이 거쳐갈 예정이다. 보시면 9호선도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좀만 밑으로 내려간다면 GTX B 노선이 예정이 돼 있다. 자, 마지막으로 성남 복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약은 22년 10월 15일까지니까 자, 2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 지역이고 100% 뽑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0월 15일 그쯤 해가지고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잠시 살았을 뿐 요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역에만 100% 뽑는다. 기타 지역에는 미달날 경우에만 있어서 거의 기회가 없다. 위치를 보자면 저 위쪽이 이제 위례고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정
고성역, 산성역 사이에 신규 노선 한 개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쯤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이제 분양단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알아둬야 될 점은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에 있어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자산 본다. 부동산 보고 자동차 보는데 그 기준 금액은 요 정도다. 2억 1,55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3,496만 원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본다. 어떻게 보냐? 60제곱미터 이하 본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공급은 태아보고 생애 최초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도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태아가 있으시다 그거 포함해서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희소식 84제곱도 물량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본 청약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거주 요건이 좀 넉넉하다. 성남 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당해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더라도 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시까지 그 거주 기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